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판사들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이건 직권, 직무 범위, 판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에 대한 건데. 네, 정무적 판단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좀 무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막판에 특별히 검사들은 영장이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영장 판사님께서 보수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었고 그런 판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2011년, 12년 때 그 대법원에 그러니까 양승태, 임종원 그 라인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고향도 경북 봉화 TK 출신인데다가 그동안 보여준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막판에 굉장히 검찰이 자신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내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관한 법원의 전문입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의 비위 내용,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구속하여야 할 정도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결국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년 12월 26일 판사 권덕진.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어디에도 죄질이 나쁘다는 말은 없습니다. 현재 모든 언론에서 보도되는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은 그 어느 곳을 봐도 한 단어조차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기레기들의 왜곡 보도인 거죠.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장난질 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누가 시켰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전문을 보면 법원도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언급한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전 법조인도 법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일반인입니다. 하지만 정치 비평을 오래 하다 보니 나름의 판결문을 보는 노하우가 있는데요. 보통 범죄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판결문엔 이 문구가 꼭 들어갑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문구인데요. 이 문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일부 혐의가 있음을 인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다만 구속이 안 된 사유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배우자가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인데요.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이럴 경우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인 겁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고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해 청와대의 일상적 패턴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 증거인멸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자신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감찰이 종료된 후 감찰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에 이첩할지 등의 선택지를 비서관들로부터 보고받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며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한쪽에는 치명상을 입는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나 법원이 이날 숙고 끝에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다소 중립적이고 애매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고의적인 기계적 중립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건 왜 지적을 하지 않는 거죠? 애초에 범죄 혐의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다소 애매한 이 기각 사유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인데요. 자신이 청탁 전화를 받은 내용을 조국 전 장관이 받은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물론 우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100% 신뢰를 바탕으로 이 상황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박 전 반부패 비서관은 왜 이런 진술을 한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박형철과 윤석열의 관계를 주목해 봐야 할 듯한데요. 박형철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검찰청 공안이과장, 서울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장을 거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었는데요. 이때 윤석열과 함께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함께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꼭 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검사들보다 유난히 친했다고 하는데 뭐 친했다는 거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냐고요.